네, 이번에는 우주항공 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섹터인데요. 최근에는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무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화성에 성조기를 꽂기 위해 미국인 우주 비행사를 보낼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미국 우주 기업들이 이 주가가 급등하였고요.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우주에 쏘아 올린 발사체 횟수는 미국이 154회, 그리고 중국이 68회 등 전체 261회에 달했는데요.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들이 더 많은 발사체를 발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국내 우주 항공 기업들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2024년 5월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에서는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 사업, 군진 위성 및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우주항공 산업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주 산업이라는 게 사실 좀 막막하고 좀 방대한 느낌이 있거든요. 어디까지를 우주 산업이다라고 정의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위성 이런 발사체 제조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서비스, 위성 서비스나 이런 우주 관련 제품과 이런 서비스 개발, 이런 공급과 관련된 모든 산업이 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 굉장히 광범위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과거에는 이런 군사 안보나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부 주도만으로 좀 진행이 됐었지만 최근에는 민간 자본력과 기술력이 향상이 되면서 좀 민간 주도로 상업적인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의 범위는 원래부터 넓지만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화성을 향해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에게도 수혜가 있을지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네, 미국의 화성 탐사 가속화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도 협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하에서 동맹국의 역량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뭐 관련 기업들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기업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화성 이주 프로젝트 관련 기업은 바로 셀트레 I로 UAE의 화성 탐사 프로젝트의 위성 기술을 전수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청은 2025년 상반기에 한미 민간 우주 대화를 개최하고 우주 정책 그리고 산업, 탐사 등 전반에 걸친 민간 우주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뭐 대외적 이슈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대내적으로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우주청에서는 이제 작년 대비 약 40% 늘어난 이런 R&D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요. 네. 올해 차세대 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개발 사업에 좀 집중하기 위한 25년도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을 좀 확정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의 R&D 예산은 작년 약 5,6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2,400억 증가한 8천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 중 약 1,500억 원은 4분기 4차 발사가 예정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고도화 사업에 이제 1,000억 원가량 이렇게 1,500억 원이 들어가고 1,000억 원가량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좀 투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민간 기업의 기술을 이전해서 참여 영역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주도형 우주항공 프로젝트가 앞으로도 본격화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우주 산업의 대내외적 그 이벤트들을 좀 봤는데요. 과거와 달라졌다면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김현우 자문위원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면 민간 주도로 좀 내용들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먼저 미국 나사와 이런 함께 개발한 우주 망원경 스피어 X 발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주도권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국가 간 경쟁이 또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반복 발사와 같은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재사용 발사체 개발과 연구를 위한 이런 민간 기업들에게
함께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간은 민간 기업들이 소형 위성 개발에 좀 집중을 해왔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중대형 위성 발사 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상업용 위성인 핫빛 나노 등 이런 민간 발사체들을 비롯해서 정주궤도 위성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김정훈 자문위원님, 어떤 예측일까요? 네, 한국의 우주 항공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상당히 발전을 이루었는데요. 글로벌 우주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항공 분야의 12대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이 되어 미래 성장과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과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 계획을 통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성장과 발사체 기술 확보 등이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주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주항공청의 설립으로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및 다누리 프로젝트 성공으로 한국의 우주 기술력을 입증하였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국제 공동 협력 강화를 통한 우주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혹시 민간 주도 산업 내에서 국내 관련주 중에 주목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항공 우주 자회사 제노코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제노코요. 네, 우주 항공 통신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우주 항공 기술을 국내 최초 국산화했으며 초소형 군지 위성 발사체 개발에도 성공을 했기 때문입니다. 위성 발사체와 무인기 통합 임무 컴퓨터 등 다수의 제품이 양산 단계에 진입했거나 앞두고 있어서 성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우주 경쟁력 중에 하나가 바로 위성인 것 같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수익을 내고 있다 하셨는데요. 그 수익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인공위성 사업이 좀 어디까지 왔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간에서 이제 제작한 정찰 위성이 정부에 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성의 수익성은 이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위성을 쏘아 올린다. 그래서 우주로 올려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최근 민간 기업에서는 위성 관측 기술이 좀 고도화가 되면서 비용이 저렴한 이런 소형 위성을 수십 대로 같이 함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십 대 같이 운영하면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좀 가공하고 분석을 해서 다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이제 판매하는 이런 플랫폼 사업으로 좀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SAR 위성 산업은 이제 재난 대응이라든지 자원 관리 등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활용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점에서 이제 2022년부터 연평균 10%씩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공위성 관련해서도 국내 관심주가 있을까요? 좀 관련주가 있으면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역사상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인공위성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개발에 참여해서 차세대 발사체 개발도 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진행된 누리호 4차 발사 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에 따라서 전반적인 국내 우주항공 산업이 민간 주도 산업으로서 공고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재사용 발사체에 대한 성과 또한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 이런 부분들에 많은 산업군이 영향을 받고 있죠. 이 우주항공 산업은 어떻습니까? 관세의 영향도가 좀 있을까요? 우주항공 섹터도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우주항공 분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였고 2월 10일에는 수입 철강 및 파생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2월 11일에는 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적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우주항공 분야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 공급망 차질, 국제협력 제한이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우주항공 쪽 이야기를 다뤄보고 있습니다. 김현우 자문위원님, 저희가 쭉 한번 이슈들을 정리해봤죠.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의하셔야 되는 점, 주목하셔야 하는 점을 좀 정리해드릴까요? 네, 일단 우주 개발이 좀 민간 기업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다, 변화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이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같은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낮추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 보시면 되겠고요. 우주 여행이나 이런 위성, 인터넷 서비스 등 이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아직 초기 시장이라는 점에서 이런 투자와 정책적인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이슈들은 좀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런 역설적으로도 민간 주도의 이런 우주항공 산업이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 시장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규제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이런 기술 개발 등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종목들로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재무 상태를 보다 꼼꼼하게 체크해 가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정은 자문역의 마스터픽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먼저 그에 앞서서 관심주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저는 HVM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글로벌 로켓 개발사에 첨단 금속을 공급하는 우주 밸류체인 기업이고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주 섹터 외에 양자 섹터와도 관계가 있으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 준비 과정에 급등세를 보인 만큼 눌림목 형성과 지지 확인을 하면서 투자의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현우 자문역께서도 우주항공 쪽 관심주가 있으시겠죠? 네, 관심주로 저는 AP 위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AP 위성은 이제 두바이에 있는 세계 3대 위성 통신사인 투라야의 위성 통신 단말기를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좀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재무를 갖춘 기업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올해 투라야의 4호 위성 발사에 따른 이런 위성 통신 단말기 공급에 따른 이런 실적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 역시도 이런 초소형 군지 위성 프로젝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 데이터를 활용한 우주항공 업황 및 실적 기대감도 앞으로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되겠습니다.